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 장중 신고가, 외국인 매매 주목하자, 셀트리온과 성장주 이제부터.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삼성전자 장중 신고가의 의미를 따져보면서 시장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 부양책 합의 초읽기. 세 번째, 외국인 매매 패턴 변화에 주목하자. 네 번째, 셀트리온과 성장주 이제부터. 미국 시장은 협상 시한을 앞두고 타결 가능성 이런 이야기 때문에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안정적인 모습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는 상황. 하루 빠지고 또 어제는 안정적인 모습 이러면서 미국 시장은 여전히 등락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양봉을 보여주면서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으로서 양호한 모습으로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안정적인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상승 종목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아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히 코스피는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종목별로도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런 측면에서 종목별로도 이제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소폭이긴 합니다만 매수 우위, 기관 투자가들, 금융 투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차익거래 관련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외국인들 10월 들어서 계속적인 매수 우위인데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최근 들어서 오늘 특히 외국인들 삼성전자와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I를 매수를 하고 또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셀트리온 매수잖아요. 예, SK바이오팜은 MSCI 지수 편입 이야기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SDI, 셀트리온, 시젠, 헬스케어 이렇게 이제 매수로 다시 전환이 되는 모습이죠. 외국인들 앞으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5차 부양책에 대해서 조율기에 들어갔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금액을 높이면서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하자 이런 관점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합의가 된다 해도 시행은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도라고 보는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합의가 되면 좋은 것은 분명하다.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넷플릭스의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 넷플릭스를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의 등락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고 의외로 저점이 좀 높아지는 가운데서 또 돌파 가능성도 왜 이제 시간이 대선이 계속 다가가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가능성은 여전히 엿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눈치 보기 구도의 박스권 등락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점이죠. 어저께도 양봉 오늘도 양봉을 보여주면서 저점을 좀 높이는 형태가 되잖아요. 시장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단 수급 측면에서 지금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죠. 청와대에서 다시 또 대주주 3억 요건 완화 검토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발표를 또 합니다.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개인들 매도로 인해서 종목별로 빠지게 되면은 지금 또 박앤세일은 누가 하고 있냐면요. 바로 외국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제 22일 내일부터 23일 기재부 국정감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떠한 형태로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아직까지 정부 입장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은 완고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청원에 참여를 하면서 힘을 실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면 결국은 또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시장이 지금 계속 이런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나마 정권시장 건전화 이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발표를 좀 한 내용들인데 핵심은 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고 테마주 집중 점검을 하고 불법에 대해서 또 공매도 관련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얼만큼 강도 있게 나올 것이냐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그나마 좀 심리적으로는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심리적으로 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주주 요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 고비죠. 22일, 23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조금 늦출 것이냐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그래요. 이게 이렇게 정부에서 자꾸 시간을 끌어봐야 이거 뭐 주식시장한테 좋을 거 없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우위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율 부분도 외국인들 우호적인 환경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 싼 값에 지금 또 거둬들이는 이런 구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들이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1조 2천억의 매수 우위고, 선물 쪽에서도 13,700계약의 매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어쨌든 양시장 모두 선물과 현물을 매수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금 좋은 쪽으로 지금 가는 이러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주가를 크게 올리진 않아요. 이렇게 개인들이 파는 거 빠지면은 헐값에 사는 것이죠. 예, 그런 구도가 되는데, 변화가 좀 있는 것은 지금 미국계 자금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9월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그동안 패시브 자금은 빠져나가고 액티브 자금들이 사태 이후로 계속 주도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따라서 미국계 자금들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부터 들어오는 것이죠. 예. 또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성장주 맥락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들은 바스켓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여전히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계 자금들이 9월 들어서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볼 수가 있고, 그동안 미국계 자금을 필두로 한 패시브 자금들,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갔어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성장주, 가치주 이런 구도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가 변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오를 만큼 올라 있는 상태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기대치는 못 미치지만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이런 측면들이 앞으로의 진행형이죠. 짧은 미래의 형태죠. 지금 당장은 또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어쨌든 글로벌 측면에서는 주식 펀드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미국의 MSCI 미국 지수와 미국이 아닌 나라의 지수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상 최대로 지금 수준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국계 자금들, 미국에 집중했던 자금들이 이제는 서서히 미국 시장에서 조금 빠져나오면서 신흥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장하고 선진국 시장, 이머징 시장, 미국 시장을 우리가 과연 올해 성장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 얼만큼 올랐느냐, 과연 고평가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MSCI 선진국 지수에서 가치주 대비 성장주, 이 개념은 뭐냐면 성장주들이 가치주에 비해서 얼만큼 올랐느냐, 안 올랐다 그러면 100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100 이상이면 성장주들이 더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100 이하가 되면은 가치주들이 더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진국 시장이 1999년, 2000년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바로 IT 버블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서의 성장주들보다 이미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2019년 1월 달에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MSCI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장주들이 가치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머징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고점을 돌파를 한 시점이 2000년 1월 달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미국 시장, 선진국 시장의 대표적인 미국 시장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 닷컴 버블 이후의 성장주들의 상승 수익률이 이미 2018년 2월 달에 돌파를 하고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성장주 맥락군들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납득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는요, MSCI 포함되어 있는 가치주와 성장주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시장은 아직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이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주 맥락군들이 지금 고평가가 아니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조금 움직이는 환율 변동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상황들이 나온다면은 미국 일변도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역시
한국 시장이다. 왜? 한국의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것이 지금 통계치로서 잡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성장주들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미국 시장이나 선진국, 다른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는 오른 게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자료는. 네. 자, 그래서 성장주들의 개념은 이제 현금이 많고, 즉 현금 흐름이 높고, 또 이 현금을 새로운 성장성에 투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영업성과가 나와서, 영업성과가 나오니까 바로 뭐가 되는 것이죠?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표 종목군들의 이 현금 흐름을 보는데 투자 현금 흐름과 영업 현금 흐름을 비교를 한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이 영업이죠. 그 이야기 뭐냐면은 투자 현금 흐름이, 즉 투자 쪽으로 돈을 많이 쓰는데 영업적으로, 즉 실적으로 확인이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빨간색 그림이, 그래프가 이 회색 그래프 위에 있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은 영업이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투자한 것만큼에 비해서 실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역시 빨간색 위에 있는 네이버 괜찮고, 그 다음에 LG와 SDI 별로고, 현대차가 이제 설금설금 좀 턴하는 과정이고, 셀트리온은 역시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한 것보다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장주의 개념은 이제 돈, 현금과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영업을 만큼 성과가 나오느냐, 이런 개념으로서 실적주 개념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시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합니다. 추세적으로 올라왔다가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다시 치고 나가는 구도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당연히 미국계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SK 하이닉스 역시 신고가로 한번 갔다가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현대차는 대손 충당금 때문에 지금 악재를 좀 맞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역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 LG전자 역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조정 과정. SK텔레콤하고 포스코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장은 역시 삼성전자의 신고가, 그리고 SK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 내일 바로 가지는 못하고 좀 주춤하겠지만 추세적으로 신고가의 형태로 가고 있다는 측면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성장주 맥락군들, 즉 이제는 실적주, 경기주라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기주라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고 이제는 실적 개념에서 바로 성장주 개념이다.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또 자동차 이런 부분도 성장주로 가세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셀트리온 역시 지금 힘든 상황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이제는 바닥이 다 왔다는 측면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들이, 성장주들이 다 같은 추세예요. 지금 다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치고 나갔듯이 그 뒤를 누가 따라갈 것인가? 과연 셀트리온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네이버가 될 것이냐, 이런 측면이고, 누군가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따라가는 이러한 구도가 조만간 나올 시점이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어제 오늘 계속 3분기 실적 추정치들이 나오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소폭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신영증권은 오늘 오히려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미 컨센서스 수치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추정도 자기들이 각자 정권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추정치도 약간씩 다릅니다. 핵심은 빨간색 영업이익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영증권에서는 오히려 소폭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좋다고 나오고 있고, 키움은 나쁘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흐름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구도의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심리적으로 워낙 약하니까 이런 사소한 이야기도 좀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는 다 빠질 만큼 빠졌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헬스케어 나름대로 지금 잘 접근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오늘 빠졌지만요, 괜찮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시간의 싸움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